오픈런 대신 거지방. 허세 버블도 꺼진 2030. 요새 거지방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거지방 유행하기 전에 네. 거지방의 전 단계였던 허세플레이션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마카세로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오마카세. 근데 이 오마카세 이런 거 굉장히 1인분에 막 비싼 데는 막 2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또 이 골프 열풍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 불었습니다. 아니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뭘 하나 하더라도 남들보다 잘해야 돼. 외국에서는 골프백을 메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요. 골프장 가서 치고 자기가 끌고 와. 우리는 골프장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퍼블릭이 늘어난다고 해도. 네. 그러면서 2030 골프 인구가 전체의 20%. 지금 100만 명 이상 지금 된다. 한 번 나가면 그냥 몇십만 원 우습게 깨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차를 타고 일단 나가야 돼서 나가고 그 골프장 피도 있고요, 그죠? 네. 그쵸. 저도 정확한 구조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골프 용품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다들 그냥 거리두기 때문에 골프장은 그래도 좀 거리가 널찍하잖아요. 골프 많이 치면서 특히 젊은 층이 또 저금리였잖아. 돈값이 싸니까 어때? 뭐 코인도 막 떡상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야, 나 부자 됐어. 골프 좀 치자 이러면서 그냥 막막막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다가 2012년에 금리 인상을 한번 탁 맞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기사를 보면서 금리 인상이 골프랑 큰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자산 가격이 꺾이면서 그렇죠. 자산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의 마이너스 방향의 부의 자산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웰스 이펙트.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품 소비도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해외를 못 나갔어요.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 어떤 욕구, 그 어디다 분출을 해? 그 돈을 가방 사자. 네. 운동화 사자 이러면서 이제 특히 10대 명품 소비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품 소비가 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풀 데가 없는 거지. 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매출 비중 좀 보십시오. 2030 중에 백화점은 젊은이들의 절반이 명품 사러 온다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 아닌 우려. 근데 이거를 본인만 잘 살고 끝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폼나야 진짜지. 이런 2030의 어떤 과시성 혹은 뭐 한풀이성 소비가 단순히 그 소비 하나로 그냥 자산 스톡이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잠식한다? 플로우를 잠식한다. 내 캐시 플로우까지 잠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씀씀이가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왼쪽에 먼저 쭉 한번 읽어주세요. 경기도의 한 골프장 탕수육 14만 원, 만두 골프장 만두 6만 1,000원, 서울 신라호텔 18만 5천 원, 메리어트가 17만 9천 원, 웨스틴 조선 16만 원. 근데 이거 매일 가는 사람 없잖아, 근데. 매일 가지 않으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까? 가서 찍어야 되는 거야. 나도 가면 찍을 것 같아. 왜냐면 18만 5천 원짜리 먹는데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해야지. 이런 데 가서 인증샷. 네. 근데 뭐 미술관이나 이런 것도 인정하는데 제가 뭐 사실은 미술 좋아해서 요리 좋아해서 내가 돈 모아서 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내가 정말 내 주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거기 해야지. 수준에 맞춰야 돼서 가는 건 좀. 그동안에는 뭐가 됐냐면 야, 형 코인 올랐어. 그거 팔면 다 돼. 이러고 버텼다가 이제는 그 웰스 이펙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명품 기업들이 카페를 차립니다. 여기가 디올 카페야, 디올. 디올 매장에서 하는 데인가? 디올 매장에서 이제 F&B, 그러니까 푸드 앤 비버리지 시금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요거 어때요? 요거 이쁘잖아. 별표를. 요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24,000원입니다. 아. 예, 이게 SNS 사진용으로 높은 인기가 카페오 높은 쇼콜라 디오. 카페오 쇼콜라 디올.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게 사진은 잘 나오잖아요, 예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이제 허세 피라미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제 끝판왕은 뭡니까? 점점 올라가서 가구. 가구 같은 거 이제 막 지르고.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 뭔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집에 머물렀잖아요. 재택도 많고. 그래서 이제 소파에 이제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니까 저거 내가 좀 고쳤으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일단 인테리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 돼. 집 살 수 있어 없어? 쉽지 않아. 근데 그럼 차라도 바꾸려고 그래. 차 살 수 있어 없어? 무리하면 사는데 센 거 사긴 힘들어. 센 거 사기 힘들지. 자 그럼 시계라도 바꾸자. 시계도 몇백이야 비싼 거. 몇 천짜리도 있어요. 아 그래 골프라도 치자. 애들 다 치는데. 운동화라도 하나 사자. 명품도 100만 원 넘잖아. 2만 원짜리 커피라도 먹자. 먹을 수 있잖아. 몸이라도 갖고 와서 뭔가 올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진 찍기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피라미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이 바디 프로필은 뭐 본인의 이걸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 허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이거 취미로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그렇지.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는데 휘청휘청 하면서 하는 건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게 허세플레이션을 얘기했죠. 허세플레이션을 봤는데 무너진다는 건데, 보면은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SNS로 과시 모방 소비 증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딸려가는 소비. 자기 만족으로 하면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래요. 빚내서 하는 소비들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진다는 건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이제 골프웨어 클릭 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저쪽 보니까. 2000년 여기 초반부터 좀 잦아들고 있고, 특히 이제 필라테스 센터 매물들 요새 많이 나온다. 이 필라테스가 한때 열풍이 불다가 이제 다시 회원권들이 중고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필라테스가 회당 몇만 원씩 되게 비싸잖아요. 비쌌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회당 6,900원짜리 떨이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골프 인구 줄면서 골프용품에 이제 중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당근 마켓에 골프 쌓인다는 거죠. 네. 근데 혼자만 예를 들어 소외될까봐 소비를 막 했다면 이제는 나만 아껴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방에 들어갑니까? 거지방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거지방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거지방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거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 방이 이런 겁니다. 본인의 소비를 자기가 사실 주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사회적인 사회화를 시키면서 거기 적응하는 건데, 버블티 4,700원 아끼는 법 이런 것도 좀 공유가 되고, 또 한 가지 생수 한 병 어떻게 참으면 됩니까? 참았다 회사 가서 마십니다. 저 담배 한 갑만 살게요. 흡연실 가서 30초 동안 숨 들이켜고 간접 흡연하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게 이제 거지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 대화가 재밌습니다. 리바운드 대본집 19,800원. 경고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 적어요. 경고입니다. 유유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경고입니다를 받아 적으신 거예요? 대본은 직접 받아 적으셨다. 네. 이 사람아, 책 살 생각하지 말고 필사를 해! 필사를 해.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배틀이 지금 2030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거지방을 불러온 데에는 또 많은 2030 세대들이 지금 주식에 또 많이 물려있는 측면이 큽니다. 맞아요. 예. 일단 처음에 주식을 사요. 100의 가격에 샀어. 근데 뭐 90 정도 됐어. 아니 뭐 시장이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지 뭐. 내가 90 됐다고. 10원 안 입고 돈 벌 생각 했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한 70, 80까지 해도 이게 단기적 조정장이다. 아니 쌀 때 사야죠. 비쌀 때 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50% 이하로 가면은 주식창 안 봐. 근데 문제는 내 여윳돈이면 뭐 버티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빚을 낸 거다. 빚을 내면 문제가 심각해져.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가 계속 나가면. 이자를 갚느냐고 이제 거기에 족쇄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분들이 결국은 주식 투자 뛰어든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일단은 주식 투자를 뛰어든 그 심리를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일단은 사회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딱 회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야? 그러면은 대리 있고 그 다음에 주임 있고 과장 있고 그렇죠. 딱 보면은 그 사람들 월급과 생활 수준이 쫙 나오잖아. 근데 미래가 보이지.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나의 캐시플로우가 미래가 쫙 보여. 그런 다음에 내가 인생 계획을 쫙 세워. 집값을 딱 열어봅니다. 집값을 열어보면 어때? 돈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렇죠.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격차를. 뭐 바꿔 말하자면 일단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 안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게 제일 문제였고. 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좋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증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놓쳐버린 버스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런 거는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위험 자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네. 근데 그마저도 그 투자로 번 돈의 희망처는 주택 구입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비도 그렇게 넉넉진 않았던 거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그래도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야 주식도 올랐는데 골프 한번 어떠냐? 100만 원 벌었는데 한번 먹고 오자. 회 한번 먹고 오자. 네. 기분 낸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팔아야 내 돈인 건데 깔고 앉아 있으면 실현을 해야 자기 돈인 거죠. 실현이 안 된 상태로 갑자기 하락장이 오니까 급격하게 소비를 줄이게 된 겁니다. 2030 영끌족 상황 지금 어떤지 PD수첩이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예. 한번 보고 PD수첩의 2030 영끌 상황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작년 한 해에만 4,000건에 육박하는 거래가 이뤄졌는데 절반가량이 민지 씨와 같은 20, 30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6억, 지역에 6억 4천인가 얼마 주고 샀었을 거야. 순수한 용자만 5억 5천이야. 7%만 되면 7호 30, 7호 30, 3,800이 이자 넘나. 8%면 이 사람이 5억 용자 받았을 때 1년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돼요. 이 사람 이자를 다 까지는 거야, 자기연봉. 2년 동안 집값은 평균 1억 5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모두 35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33건이 20, 30대 거래입니다. 열의 7은 집을 사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추가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경제 주체에 기대가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데 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영끌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빠른 금리 상승이 나타났었을 때 그 리스크를 이제 오롯이 안고 가게 되겠죠. 작년에 36이었는데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이었고, 작년까지는 전세 월세 사는 애들이 막 되게 위축됐으면 지금은 걔네가 위너고 집산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막 가보고. 요건 약간 그 추격 매수, 네. 어떤 조바심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내 돈 갖고 산 게 아니잖아요. 네. 은행 돈으로 땡겼다. 그래서 보면은 대출액이 또 크게 늘었죠. 아니,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지렛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출을 끼워서 샀을 때는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하락세가 꺾여가지고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초반까지도 이 끝물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못하고 추격 매수를 한 분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졌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산, 개인 회생도 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뭐 아껴가면서 이자 내고 버텨서 유지라도 하면은 그나마 나은 거고요. 아예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각계에서 좀 무리하게 땡겨서 자산에 들어갔던 분들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몰리는 시기다. 지금 금리 인상하고 1년이 지난 시기. 지금 연령별 개인 회생 현황입니다. 20, 30, 40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5, 60대가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쌓아둔 게 많았고 네. 쌓아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빚을 내서 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러면 소비 늘릴 수 있어 없어? 소비를 못 늘리죠. 당연히 사실. 못 늘리죠. 거지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의 2030 세대가 절약을 위해서 거지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절약을 강제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 전체 우리가 소득을 이제 월급날에 소득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천을 다 떼죠. 그렇죠. 다 떼고 남은 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자가 확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네. 지금 중고 거래도 늘고 있고 네. 당근마켓에 내놓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한 대 한번 때려 맞으면 네. 그 꺾인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이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황기에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인기를 계속 끌었던 거예요. 유니클로가 2000년에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당시 인기를 끌고 회사에서 비용 절감한다고 사무용품 구입비도 사장이 결제하고 시간에 근무수당 절감하고 이런 노력들 일본 기업들이 이미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명품이나 이런 거에 거품이 싹 빠져버렸던 거죠, 당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난 쓰지도 않고 벌지도 않을래. 음. 도박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에 관심이 적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뭔가 경제가 이렇게 활력 있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전하는 느낌의 네. 어떤 그런 활력이 떨어진 사회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약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지금 일단 네. 편의점 외식업이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아무래도 이제 외식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이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알다시피 다이소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물건들로만 주로 차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는 일단 20대 이하의 또 아파트 구입은 늘어서 어떤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지금 연끌을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버틸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도 이제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지금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지금 소비한다는 건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자산을 현재 가치화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땡겨서 미리 쓴다는 얘기야.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평생 직장이나 소득을 보장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없는 소득을 땡겨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생애 주기에서 굉장히 곤란한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앞선 세대도 그 생애 주기에서 굉장히 곤란한 시기를 겪고 있어요. 예, 노년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아니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막 30년 받고 하는 거는 내가 30년 돈 번다는 전제 하에 받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30년 일을 못하면 그런 전제가 다 무너지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많은 나라들 주요국들의 이제 삶의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맨 위에 오스트레일리아부터 뉴질랜드, 스웨덴, 뭐 유럽 국가들 다 패밀리야. 근데 우리나라만 뭐로 돼 있습니까? 물질 풍요. 물질의 풍요가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삶의 의미를 어떤 물질적인 경쟁에서 찾다 보면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꽤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죠. 굶진 않아요. 뭐 근데도 예를 들어서 실제 뭐 수출이나 무역량이나 경제 규모로만 보면 세계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성장이 이제 X축이거든요. 성장은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했는데 행복수는 낮아요. 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좀 높이려면 결국은 어떤 삶에 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30의 허스플레이션이 꺼지는 상황 지켜봤는데 그 와중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허스플레이션과 네. 허세법을 꺼진 현상 살펴봤습니다.